진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지표가 안 좋아지더니만 이제는 유럽의 핵심 경제 대국인 독일의 지표마저 확연하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잘못되면 독일이 이번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PMI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꺾이더니만 이제는 독일의 기업 경기 신뢰 지수도 2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에서도 애플 실적 이후에 그렇게 이슈화되는 기업의 실적 소식도 별로 듣지 못했는데요. 뉴욕 증시 어떻게 끝났는지 마감부터 챙기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이제 나흘 만에 드디어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지표 부진, 실적도 약간 걱정이 있었었는데요. 혼조 국면이지만 사실상 다우가 0.3% 정도만 내렸을 뿐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은 제자리 걸음 정도만 했습니다. 미국의 3월달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5.7% 감소했습니다. 예상치는 3% 정도만 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7개월 내 최대폭 감소를 보았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물론 줄줄이 공개가 됐는데요. 퀄컴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전망은 좋지 못했고요. 미국의 자동차 기업 빅3 중 하나인 포드는 미국 북미 시장의 매출이 20% 증가하면서 약 10년 만에 가장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한편 보잉의 경우에는요. 7, 8지 기종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깜짝 실적을 냈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모두 다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만 ECB의 금리 인하 무용론도 동시에 대두됐던 간밤입니다. 독일의 4월 기업 신뢰 지수가 2달째 하락했는데 예상 밖의 하락이었습니다. 네, 뭔가 재료가 좀 상충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건데요. 때문에 큰 지류는 글로벌리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주요 기업들의 국내 발표가 때문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4월 25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개장을 약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어떨지 궁금하실 겁니다. 참고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우리 국내 기업은요.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삼성전기, 삼성물산, 그리고 만도와 LG 상사, 제일기획 등이 되겠는데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이죠. 전일에는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좋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1930선을 탈환했는데요. 오늘 개장 전 출발 상황부터 예상 호가부터 분석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하고요. 샘플러스 로즈스탁에 계시는 이상로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 IT 기업의 실적이 좋았는데 IT주들을 쓸어 담은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아주 돋보였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어닝, 실적 발표는 이어질 텐데 코스피 예상 지수는 어떻습니까? 네, 그 전일보다는 뭐 반등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21선인 1935포인트, 40포인트가 일단 뭐 단기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일은 뭐 한 2포인트 상승 출발하면서 1937에서 일단 장이 시작할 것으로 동시효과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뭐 최근에 약세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그 내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멘텀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죠. 그 삼성전자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차, 포스코 오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 반등의 키포인트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보합권에서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그 소폭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던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한국전력, 기아차의 경우에는 뭐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현재 뭐 눈치 보기 그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반면에 SK이노베이션이 그 전일에 이어 금일도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뭐 동시효과상 한 1.7% 상승 모멘텀이 현재 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일 또한 그 현대아이스코가 의외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현대제철, 고려아연 금일도 뭐 한 1% 정도의 반등 모멘텀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려아연의 경우는 뭐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뭐 내수주 관련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양호한데 현대백화점도 현재 2%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우건설의 경우 전일 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뭐 그 단기 그 차익금 문제가 일단은 뭐 단기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장 초반부터 전 업종에 걸쳐서 약보합권 내지 그 소폭의 오름세로 시장이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코스닥은 오늘 어떤 모습일까? 전일 종가가요 563.81이었습니다. 뭐 4년 9개월 내 최고치라는데 오늘 또 추가 상승할까요? 지금 예상 시가 모습은요? 네, 코스닥이 가장 좋은 모델을 닮으려면 바로 다우 증시를 닮았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그만큼 발산과 수렴 과정이 주식시장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발산할 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코스닥의 지금 상승은 좀 더 의미를 두고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 또한 일단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금에 올라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의 주도 업종이었던 바로 IT 부품 섹터가 바로 주도 업종이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점 어느 정도 자산 총액이 높은 순위 시총 상위주들의 좋은 모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인다면 바이오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전자결제 거기에 대해서 IT 부품까지 우리 산업의 기관이었던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면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코스닥의 출발 상황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3% 정도가 증가한 565.10포인트 정도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하시고 코스닥에 대해서도 나쁘게만 보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기업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세니만큼 실적이 이만큼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이 좋아졌구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지금 2.2% 정도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특징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는 종목군은 태움 같은 종목군이 최근 들어서 하단에서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군들 한 번 더 저점 매수세 한 번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4월 25일 목요일 우리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유럽의 핵심 국가인 독일의 지표 부진은 이어지고 있지만 반대로 유럽 쪽에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 경기 부양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기도 한데요. 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도 한창이라서 전체적인 지수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오늘 실적을 발표할 우리 국내 기업들의 그 실적 결과에도 관심이 좀 쏠린다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속보치 발표가 있었는데요. 0.9%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금리 동결하면서 한은에서 1분기 한 0.8%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소폭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엔 또 미국의 GDP 성장률도 나오니까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또 주요 실적 발표라는 기업들이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제 연중 최고치 4년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은 코스닥의 출발 상황은 어떤지 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코스피 쪽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시장 역시 그 약한 반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한 2.5포인트 상승한 1937포인트로서 단기적으로 역시 21선대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죠. 147만 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 현대차 역시 약보합권을 출발하면서 금일 같은 경우 그 5일선에 일단은 뭐 안착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얼마나 크게 이어질지 지켜봐야겠고요. 다행스럽게 그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이 강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국전력은 약보합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경우 최근 들어서 그 바닥권에서 뚜렷하게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일 한 1.1% 상승하면서 25만 6천 원대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반등 모멘텀이 의외로 강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SK 하이닉스 블록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죠.
금일 한 1.7% 상승하면서 29,600원, 3만 원대가 단기 저항 라인대인데 이 가격대를 금일 뛰어넘을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뭐 예상대로 1.7%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15만 원대를 향한 반등 모멘텀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LG전자 또한 금일 같은 경우는 다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네요. 1.8% 상승하면서 9만 원대를 돌파하는 모습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지주회사인 LG가 금일은 뭐 3%대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반등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현재 강보합권이 전반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소외되었던 경기 민감주 쪽에 그런 반등 모멘텀이 강하게 전개되고 있고, 역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SK 하이닉스, LG전자가 현재 뭐 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여전히 일부 약간 중형 IT가 괜찮아 보이는 아침인데요. 이번엔 코스닥의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부 니케이가 어떻게 개장했는지부터 알아보니까요. 와, 0.3%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2% 넘게 급등하면서 13,800 라인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또 소폭이지만 추가 갭상승하면서 13,887선까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린 또 코스닥이 있잖아요. 코스닥 개장 상황은 어때요? 네, 현재 뭐 외국인의 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 또한 그렇게 크게 포지션 자체를 정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시장 상황 자체는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0.1% 정도 지금 상승 출발하면서 564.38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4년 6개월 만에 신고가를 도달했다는 점 자체에 우리가 의미를 좀 더 부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개인의 매수세, 매도세를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그런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시총 상위주에 대해서도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셀트리온 자체가 지금 2.6% 정도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 자체를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한번 보신다면, 셀트리온이 이만큼 하락하는데 지수 자체는 아직까지는 지켜주고 있죠. 그만큼 셀트리온에 몰려있던 시총에 대한 비중 자체가 지금은 코스닥의 다른 여타의 시총 상위주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행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에 관해서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또한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이고, 하지만 지금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오늘 하단에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T-ON 같은 경우에 지금 2.2% 정도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단 기관의 저점 매수세 자체가 시장의 트렌드라고 먼저 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안에 같이 있던 종목군들에게는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어느 정도의 하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저점 매수세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포지션이 유효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또 시젠 같은 종목군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파급 효과 자체가 지금 바이오 제약주에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악화되는 과정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바이오 제약주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도 그렇게 셀트리온처럼 그런 부분, 악성 루머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 자체를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다만 하방으로 향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의 여타의 기업 실적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지금은 코스닥 같은 경우 0.08%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는 부분인데 소폭 감소를 했죠, 시초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 셀트리온의 여파 자체가 지금 시총 상위주들에게도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4.24 재보궐선거 결과가 나왔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또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어떠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대응법까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러 오늘 IBK 투자증권으로 갈게요. 김수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연결이 아직 고르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미국과 독일의 지표는 좋지 않았고 우리나라 한국의 GDP 성장률은 예상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런 재료가 우리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GDP 속보치 결과는 우리 주식시장보다는 채권시장에 더 큰 재료일 것 같은데요. 김수만 연구원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4월 만에 원달러가 빠졌었는데 오늘 추가 하락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원 하락한 1115.7원으로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는 웨스크 아르무슨 22이사의 금리 인하 무역론 발언과 미 경제지표 둔화 속에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유로당 1.30 유로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19달러 상승했고요. 엔달러의 경우에는 99.49엔에 거래되면서 전일 대비 0.03엔 상승하였습니다. 독일의 4월 기업 환경지수가 104.4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 달 22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유로화는 장 초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금리 인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아르무슨 22이사의 발언과 이탈리아 대통령이 엔리코 레타 민주당 부당수를 새 총리로 지명하면서 이탈리아 정국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로화는 강세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이날 미 상무부가 발표한 3월 내구재 수출 실적이 전월 대비 5.7% 감소하면서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경제지표 악화로 22가 2분기 내 실제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서 유로화의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GDP가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엔원 재정 확률이 1120원대로 하락하면서 통화당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심 때문에 1115원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1분기 GDP 성장률을 전분기 대비 0.9% 성장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0.7% 그리고 한국은행이 그동안 예상치로 내놓았던 0.8%를 웃돈 수치입니다. 따라서 경기 개선에 따른 안도감에 따라서 달러 매도 물량이 더 출회될 것을 보이고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역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달러 환율은 장 초반 하락 압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엔원 재정 환율이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는 당국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전일 엔원 재정 환율은 1120.4원까지 하락했는데요. 당국에서 엔즈로 인한 수출 부진 등을 우려하고 있어서 달러 환율이 만약에 1110원 초반으로 간다고 하면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1110원 대 중반 부근에서 달러 저점 매수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NDF 환율 같은 경우에는 현물한 종가 대비 0.7원 하락한 1117원을 기록한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17원에서 112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에 좀 빠지더라도 1115원 정도에서는 하락세가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군요.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님 외환시장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그렇습니다. 강보합 정도 양시장의 모습이고 코스피는 3포인트가량, 코스닥은 0.7포인트가량만 전일 종가 대비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이어서 고수를 만나 작전을 들어보실 텐데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요. 주식회사 알파라이징 스탁에 계시는 정재훈 실장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양시장 모습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한창인데 오늘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여전히 시장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일단 많이 빠졌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일단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 그나마 좋은 쪽의 섹터가 그렇게 없다라는 부분들이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뱅가드 부분들의 물량, 이 부분들은 좀 무시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된다면 거래소 쪽에서 모처럼 만에 외국인 쪽에서 약간이지만 70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일단 약간의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오늘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요. 일단 코스닥 쪽에 일단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일단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중소형주들의 모습들은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나 뭐 전날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던 IT 부품 섹터 쪽이 지금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오나 제약 쪽의 섹터들이 좀 눌림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많이 못 올랐던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 쪽은 눌림을 좀 주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실적이 좀 좋은데 반해서 일단 엔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니콜 부분들에 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눌림 조정을 좀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대형 섹터는 기술적인 반등, 추세 전환을 논하기엔 아직까지 이르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눌림을 줬던 종목군들, 최근 이번 주 들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눌림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다음에 그제 조정을 받았던 종목군들은 선별적인 매수세가 매수를 해줘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안해드릴 종목도 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동차 부품 섹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동국실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우선적으로 뭐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현대와 기아자동차의 뭐 1차 부품 협력사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리콜 사태라든가 브라질의 리콜 사태,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쪽에서도 일단 리콜을 좀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엔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악재거리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은 자동차 판매 부분들에서 보게 된다면 브라질 시장과 중국 시장이 좀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종목별로 좀 압축을 해서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우선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증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내수 판매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설에 대해서 증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회사에 대한 상당한 좀 자신감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 염성에서 3공장이 3월 달에 준공을 했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 부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 이제 IFRS가 도입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도입이 되게 된다면 중국 법인을 통해서 일단 성장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반영이 된다면 이 동국실업에 대한 부분들 가치는 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겠는데요. 연기금 쪽에서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투신권 쪽에서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땐 큰 물량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동국실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수를 했던 그런 주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외국인 쪽과 기관 쪽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포인트를 좀 맞춰보신다면 최근에 들어오는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부분들은 뭐 그냥 단기적인 일시적인 차익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3,990원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일단 매수 포인트는 3,85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고가권역보다 조금 모자란 부분들인데요. 이 자리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6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6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상승세는 계속될 텐데 특별히 동국실업 관심 가져보자. 정지현 실장님의 작전 타임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코스피가 개장 초반 소폭의 추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940선을 살짝 터치해줬고요. 외국인이 장 초반 소폭이지만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오래간만에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거래소 쪽의 특징주 그리고 대응법 먼저 챙겨볼까 합니다. 먼저 아까 투톱이라고 언뜻 얘기해 주셨던 SK하이닉스하고 LG전자 지금 대응은 늦는 건지 대응법 위주로 한번 알아보겠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적자 전환 공시를 냈던 OCI와 오늘따라 또 줄줄이 급락세를
추세로 바뀐 STX 그룹주까지 한번 네. 보죠.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 그동안의 그 실적은 뭐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은 됐으나 그 예금보험공사의 블록딜 물량 압박 이것 때문에 3만 원대가 최근 한 달 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일단은 뭐 한 29,000원 선에서 시간 내로 일단은 블록딜 물량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물량만 해소된다면 3만 원대 이상의 주가가 탄력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벌써 2분기 그 실적 전망치가 6천억 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죠. 더욱이 그 SK하고 삼성 관계의 그런 뭐라 그럴까 모바일 디램 납품 하반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2분기가 IT 섹터의 그 비수익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됐는데, 일단은 뭐 낙폭은 크지 않고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면서 SK 하이닉스 증권사 목표가가 무려 뭐 35,000원에서 38,000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2012년도 4월달 이때 그 기록한 가격대가 거의 뭐 한 33,000원대, 35,000원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네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35,000원대를 향한 상승 흐름은 무난히 이어져 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 네, LG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9만 원대 벽을 돌파는 했는데 좀 최근에 상승이 가파르죠.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LG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격 회복은 중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이번에는 10만 원대 벽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전자의 그 향후 관점은 일단은 뭐 스마트폰에서 합격점을 받았지만 선도주자인 애플과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그 판매량 추이를 보면은 LG전자가 500만 대에서 700만 대, 1000만 대, 약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분기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전자의 경우에도 이제는 뭐 1000만 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1500만 대를 분기별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그러한 그 상승 탄력도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신제품 판매 동향에 눈여겨봐야겠고요. 더불어서 전일 뭐 삼성전기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네. LG이노텍의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실적은 아직 저조하지만 2분기에 확실한 턴 어라운드가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일 그 실적 발표한 OCI의 경우 목표치를 뭐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주가는 뭐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작년 그 하반기부터 4분기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원가 수준인 뭐 20불에서 17불 이 수준에서 그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좋은 걸로 보여지는데 2분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겠고요. OCI의 경우에는 뭐 세계적인 그런 폴리실리콘 핵심 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황만 회복이 된다면은 이제 뭐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네. 2분기 실적 개선을 그 바라보고 반등 모멘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STX 그룹주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 다시금 유동성 우려가 불거졌다고요. 아니, 전일까지만 해도 4년에 STX 구하기 무슨 뭐 특별 태스크포스 팀이 생긴 것처럼 해가지고 막 살아날 것처럼 상한가를 다 가더니만. 네, 일단은 뭐 그 정책금융공사에서 본격적인 뭐 6천억 원 지원 네. 이런 것들이 그 실시된다는 소식과 함께 일단은 뭐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일단 뭐 외국인들 기관들도 그렇고 저가에 매수했다가 전에 그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그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1년 정도가 있으니까요. 그 기간 내에 수주 모멘텀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것을 봐야겠고, 네. 중국 대련 쪽에서는 뭐 중국 은행을 통해서 약 한 1조 원 가량 조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와의 그런 그 LNG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된다면은 턴 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그 수주 모멘텀이 확실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XTX 그룹 유동성 비율을 100% 미만이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150%에서 200%는
유동 비율이 있어야지만 그 회사가 건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재무 구조도 꼼꼼히 체크하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안철수 테마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됐다고 하는데 오늘 또 다시금 AI 관련된 테마도 살아났다고.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요. 시장이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때마다 테마주가 좀 더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코스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꼭 한번 더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안철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주식은 기대감이 사라지면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한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 보시면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리는 모습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뭐 21선 위에 있으니까 살아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이제 안철수 이제 당선이 됐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안내비라든지 아니면 안철수 테마주 자체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힘이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안철수 관련주 같은 경우에 지금의 하락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신종 AI 관련으로 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들썩이고 있는데, 일단 중국에서의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이번에는 신종으로 대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발견됐다는 소식 자체가 듣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주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들썩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발병이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넘어올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우려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계속적인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여기에서 좀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백신 관련주는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테마라고 한다면 바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주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를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유익한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철수 테마 또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 한번 봤는데, 오늘 안 좋은 뉴스 때문에 급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CNK 쪽에 전 부회장의 자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 그 다이아몬드 스캔들로.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7%, 8%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CNK 인터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하는 일을 한번 먼저 회사를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부분을 맡고 있는데, 자원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눈에 보이는 부분을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원개발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상적인 것을 쫓아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되면 당연히 대박이 나겠죠. 하지만 그런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전에 뉴스를 한번 같이 보시면 한국기술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종목 같은 경우에 한 지금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알래스카 지방에서 우리가 석유를 채취할 수 있다, 그런 자원 개발을 한다는 뉴스로 들썩였지만 결국에는 정리 매매까지 당했거든요. 그래서 CNK 인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CNK 인터 같이 자원 개발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필히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안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꼭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뭐 일단은 냉정하게 말씀드린 점 참고로 사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요, 오늘 투자 경고 매매 정지 우려에 급락하는 오로라도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며칠 전에 상한가 가더니만 이 종목도 참 진짜 롤러코스터 심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도달했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오로라 같은 종목군을 분봉상으로 한번 보면서 좀 참고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분봉상의 화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이래 변동폭 자체가 일단은 그 전에 상당히 크게 나타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평선을 배열을 한번 보시면요, 갑자기 이렇게 들고 올라오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로라 같은 종목을 볼 때
과연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상한가는 도달했지만 오늘 또다시 약한 모습. 하지만 지금 5일선 평균 이동선이 살아있는 상태고 그런 투자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오로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해외 판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거든요. 그렇죠. 국내 판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앞서서도 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갭이 많다는 것은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또 뜻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로라 같은 종목군을 공략을 한다면 지금 따라 붙는 방법보다는 하단에 갭을 이용한 전략적 매매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로라를 매매를 한다면 하한가 한 번을 기다리겠습니다. 하한가 한 번을 기다리고 1,500원 선에서 저는 한번 저점 매수세를 한번 달려보겠다. 그래서 쌍바닥권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달려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재미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LG전자가 신고가 가고 있다. 실적의 힘, 스마트폰의 힘으로 이런 분석이 있었지만 토비스도 오늘 7%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인데 LG전자 때문이라고 수혜주로 맞습니다. 얘기가 되네요. 이게 무슨 일 하는 회사인가요, 토비스? 이제 뭐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면 LCD 패널을 만들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정전식 패널이죠. 그 부분 또한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납품처는 바로 LG전자가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토비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시면 2009년도까지 해서 전압식을 만들었었거든요. 하지만 전압식 자체가 지금은 정전식으로 대부분 다 교체가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토비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일단은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를 상당히 오랫동안 거쳤고요. 하지만 지금 7,000원 선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토비스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지금 2%에서 3% 가량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변동폭이 그렇게 크게 나타날 수 없는 종목군인데도 불구하고 LG전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거품도 있다는 걸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따라 붙으시기보다는 어차피 기대감이 올라가는 주식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LG전자가 당연히 실적이 좋았으니까 토비스도 실적이 엄청 좋아졌겠지라는 기대감은 금물이다. 우리나라의 터치펜 업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LG전자에 납품하는 업체만 하더라도요, 상장되어 있는 주식만 하더라도 5개가 넘죠.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지금 토비스 같은 경우에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4월 4일 날 분명히 대주주의 주식 처분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고 오늘장 조언까지 확인합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거래소에서 어제 기관의 방어, 특별히 투신권의 방어가 굉장히 돋보였던 날인데요. 산 종목과 판 종목, 기관 중심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이 전일 산 종목은요, 레버리지. 최근에 뭐 코덱스 200 아니면 레버리지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기. 어제 급등한 삼성전기였고, 세 번째가 삼성전자, 그리고 자사주매 얘기 있었던 삼성생명. 삼성 관련 종목을 3개나 2, 3, 4위 이렇게 샀고요. NHN도 5번째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전일 코스피 쪽에 기관이 하지만 순매도한 종목도 있었겠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위아, 다 현대를 시작하지만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오늘 내일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나투어 네 번째로 정리, 삼성전기는 샀지만 삼성 SDI는 팔았군요. 자, 이어서 전일 외국인들의 매도도 다시 한번 잦아들었던 날인데 200억 순매도밖에 외국인이 하지 않았던 날 산 종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역시 LG전자였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 기아차, 다섯 번째는 현대차, 그리고 어제 약간 급등한 롯데쇼핑 끼어 있는데 외국인은 차를 샀고 기관은 차를 팔았군요. 이명식 전문가님. 네. 그 기간의 그 매매 패턴이 참 재밌습니다. 그러네요.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면서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그러한 삼성생명을 전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잘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들이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코덱스 200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할 때 지수가 반등하는 경향이 매우 높았고요. 반면에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그 다시 한번 그
기관과 그 손바뀜이 나타났죠. 최근에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뭐 현대차 그룹을 그 저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기관들은 그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LG 그룹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그 현대 자동차를 비롯한 자동차 섹터의 비중을 줄이고 턴 어라운드 되는 IT 섹터로 이동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의 그 매수 동향을 보면은 그 LG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금일 뭐 기관 순매수 상위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관들은 그 SK 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 매수 동향에서 특징적인 건 롯데쇼핑입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CJ 그룹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는 롯데쇼핑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렇더라면은 시가총액 상위 내에서 CJ 그룹 다음에 이어 롯데쇼핑의 주가 상승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도약할 가능성이 크겠고요. 현재 일부 시가총액 그 흐름을 보면은 기아차가 현재 뭐 7위권까지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옐로칩인 SK 하이닉스라든가 LG전자 관련 IT sek터들의 상승 흐름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명식 전문가님의 오늘장 조언도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은 어닝 시즌이고요. 2분기에 돌입이 됐습니다. 벌써부터 뭐 2분기,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IT 섹터에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관련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합니다. 어닝 시즌을 통해서 그 기업의 강점과 약점,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점을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하반기 장세에 대비하는 그러한 시점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엇보다 2분기 이후까지 관심의 속도가 빠르게 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주와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확인합니다. 자, 먼저 특징주가 화면에 떴네요. 코스닥의 기관 전일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기관이 전일 IT 쪽에 양시장 모두 관심을 보였는데 서울반도체, 루멘스, LED 관련주를 탑2로 샀고요. 세 번째로 전일 장중에 한번 상한가까지도 쳤었던 메디톡스도 쓸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HR과 YG엔터, 그리고 동서, SK 브로드밴드. 어느 순간에는 YG엔터를 팔고 SM을 사더니만 슬슬 YG엔터도 다시 들어오는군요. 교훈 주시고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예, 뭐 키워드가 정해져 있죠. LED 살아있네. 뭐 이건데. 일단 서울반도체하고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뉴스 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LED 산업 자체가 지금 2년, 3년 동안 상당히 뭐 생각보다는 거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LED 램프 같은 것을 아직까지 구입할 때 형광등은 3,000원이죠. 하지만 LED 램프 같은 경우에는 25,000원, 26,000원 가격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고효율의 저전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비싼 점, 그렇죠. 그만큼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많이 팔리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같은 지금 선진국이거든요. 선진국에서 지금부터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까지는 기대감에 뭐 서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루멘스가 올랐다면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서울반도체보다는 루멘스가 좀 더 좋지 않겠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루멘스 같은 경우에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수요보다는 해외 수요에 집착하고 있는 LED 관련주기 때문에 루멘스를 좀 더 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메디톡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여성분들과 가장 친숙한 종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메디톡신이죠. 메디톡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필러에 쓰이는 종목군, 그리고 보톡스의 대체 효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죠. 성형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본다면 메디톡스의 임원진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좀 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지금 메디톡스에 대한 상징성을 조금 보셔야 되는데 바이오 제약주의 대장주입니다. 그만큼 주도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약업종을 낮췄다면 메디톡스가 다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올리는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리고 메디톡스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 효과를 살펴보시면서 바이오 제약주의 흐름을 파악하실 때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지만 우리 이상로 전문가님은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또 다른 섹터의 중요성도 오늘 얘기하실 준비를 하셨다고. 네, 어떤 섹터인지. 일단 네.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큰 종목군들은 들어올리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실적 발표가 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제가 볼 때는 전자결제주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성장률이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고성장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장래성까지 보장되는 지금 전자결제주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끼가 있는 종목군이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출발 흐름 짚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SBS 미디어홀딩스 추천하셨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바라본 바이오의 향방, 동양증권에서는 올해 5월은 과거 3년과는 다르다. 동부증권에서는 1900포인트 이 하방 경직성 확보를 하는 과정이라는 리포트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수급 영향으로 급락한 SBS 미디어홀딩스 주가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현재 지상파 중심의 미디어 그룹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동종업계인 CJ 미디어 그룹 대비 현저히 저평가돼 있는 수준인데요. 2013년 광고 경기는 전년보다 양호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한 이 SBS를 비롯한 자회사들의 선전이 기대돼 미디어 밸류체인 강화와 또 기획, 제작, 판매, 유통의 체계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셀트리온과 RNL 바이오로 불거진 이 국내 바이오 업종의 논란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전개될 양상입니다. 그에 따른 근거로는 이 가시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펀더멘탈에 대한 투자와 또 해외 자본과 대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바이오 업종의 상대적인 강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의약품과 유전자 분석,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로 바이오 산업이 발전돼 향후 실적 성장과 해외 진출 성공 여부에 따라 주가가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동양증권입니다. 올해 5월은 과거 3년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로 유로존 위기가 신용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이미 차단이 됐고 경기 하방 리스크도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반대로 이 FED와 BOJ만큼 급진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는 5월 2일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와 이에 따른 플러스 알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으로는 5월 초 선진국 정책 대응으로 이 경기 우려가 진정될 전망인 만큼 경기 민감주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민감주 중 펀더멘탈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IT가 가장 매력적인 업종으로 꼽히며 최근 급락한 산업과 소재 섹터 역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동부증권 도고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네, 최근 저희 시장 저번 주 금요일 1890선에서 반등을 연출하며 1900선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하단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조정 구간에 진입한 미국, 유럽, 중국의 경기 지표와 그에 따른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충해 있는 구간입니다. 전일도 독일 4월 기업 신뢰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한 5.7% 정도 감소하였고요. 화요일 발표되었던 중국 PMI를 보더라도
최근 작년 말부터 좋았던 경기 지표가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거는 글로벌 증시나 저희 증시나 마찬가지로 기업 실적과 2분기 실적 전망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이미 시장의 눈높이가 낮춰진 상황이라 시장에 충격을 줄 요인도 어느 정도 선조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제한적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최근 1년의 요인들이 시장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무리지만 최근 저희 시장은 PBR 1.2배 전후의 구간인 1900 초반선에서는 바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전주 1800선 후반선까지 빠졌던 증시가 최근 반등한 것을 보더라도 하반 경직성은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 저희 시장 1960에서 80선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투자자분들께서는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선별 접근하시고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낙폭과대 대형주도 단기 접근 가능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부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의연 대리님이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를 잡아드립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국에 이어서 이제는 유로존의 핵심 경제대국 독일의 지표까지 꺾여서 걱정입니다. 특별히 제조업 지표들이 다 부진한데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 중국, 그다음에 독일이 사실 세계 경제 3강 정도 보죠. 일본이 있었죠. 일본이 동일본이 일본 대지진으로 해서 약간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보는데 독일이 이번에 PMI 지수가 48, 그러니까 50 밑으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일이 그동안 자기들이 긴축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좀 견뎌냈던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미국하고 중국은 여전히 PMI 지수가 50 이상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미리 위험을 감지하기 조금 이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독일 입장으로서는 이번에 뭔가 어떤 제조업 둔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독일마저도 유로존에서 문제가 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원자재 가격이 약간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약간 올라오는 걸 봤을 때는 독일도 경기 침체가 계속 이루어지진 않고 결국은 탈피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조금 지표적으로 부진하고 이런 모습이 이어지다 보니까 ECB의 다음 주, 사실 원래 보면 다음 달인데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얘기가 됩니다. 당초에는 한 6월 정도 생각했었는데 한 달 더 빨라질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예. 앞에서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요. 독일의 제조업 지수 악화, 이것은 유로존 국가한테는 화색을 돌게 하는 내용이죠. 네. 왜 그러냐면 2008년부터 금융위기가 왔는데 금융위기 올 때도 독일만큼은 꿈쩍을 안 했습니다. 실업률도 6.9%거든요. 가장 낮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독일이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로존 국가들은 경기 부양책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ECB라든가 EU 집행위라든가 주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부양책을 해야지 왜 자꾸 긴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독일이 아무 대답을 안 했거든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니면은 강하게 압력을 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식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요. 지금 PMI 지수 48.8이 나오면서부터 독일이 이제 흔들리는 거다. 독일이 흔들린다 그러면 주변 유로존 국가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시장에 번지고 있죠. 이거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분데스방크 총재인 옌스 바이트만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더 나빠지게 된다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독일만 이번에 내려왔지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5개월 연속으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PMI 지수 하락 또 기업 신뢰 지수 하락 이것은 이번에 22 통화정책이 회의 5월 2일 날 있죠. 아마 이때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대두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시장에 돈이 없어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22에서 지난번에 1차, 2차 LTR하고 OMT를 통해서 풀어준 돈만 우리나라 돈으로 3,5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 돈을 다시 20에다 재해치한 금액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1조 유로가 넘거든요. 뭐 미국 다 1조 3천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시장에 나와서 흘러가면 되는데 이게 나가질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하나 아니면 예치금리 0.25를 마이너스로 끌어내려서 돈을 맡겨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아마 이 방법이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도 뭐 추가적인 LTR로 이거보다는 고여 있는 돈을 풀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 제가 볼 때 금리 인하 두 개 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각에서 얘기하는 금리 인하 무용론에 이제 신경이 조금 이사님 말씀 들으니까 덜 쓰이는데, 오늘장 조언 끝을 시간 관계상 구합니다. 코스피 그래도 1930-40까지는 왔거든요. 기관의 일단 방어 덕분이었었는데 1960포인트 말씀하셨던 그 구간까지는 추가 반등 무리 없을까요? 현재로서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예. 수급적으로는 매도보다 매수 쪽으로 기울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누적 매도, 이게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이 물량을 환매를 빨리 해주는지가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이 요 근래 감지되고 있는 것은 주도주였던 전차 종목들,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에서 이탈 움직임이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시장에 굉장히 소외됐던 화학, 조선, 또 은행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큰 장이 시작이 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960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방등 지선 확보가 됐다고 판단한다면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환매해 주는지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기에 포인트 맞추시면 시장 대응은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방을 확보한 시장, 낙폭과대주도 꿈틀하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네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스피는 1940선 언저리고요. 코스닥도 560선 중반까지 와 있습니다. 상승폭은 오늘은 좀 비슷하네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